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8만 명 증가해 예상에 못 미치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개선이 지지부진함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8.2%로 집계됐는데 이는 1948년 통계가 산출된 이래 최장기간 8%대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2.2% 올랐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 0.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합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약 2년 만에 2%대로 낮아진 건 그간 물가 상승이 주범이었던 돼지고기 등 식품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자 물가가 4월 이후 석 달째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는 6월 마이너스 1.4%로 하락폭은 2008년 12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1개월 만에 100선을 넘어서 경기가 미약하지만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5개월 연속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일부 시작합니다. 한 달 전에 쇼크라는 결과를 안겨줬던 미국의 고용지표.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후 역시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 증가분이 아주 보수적인 예상치 정도에만 부합했을 뿐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 기대치에는 한 10,000명, 20,000명가량 못 미친 8만 명 증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미 지난주 후반에 유럽과 중국에 잇따른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이 나왔음에도 시큰둥했던 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 실망에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결국 1,830선까지 밀려 박스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도 6거래일 만에 꽤 의미 있는 2,700억가량을 현물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매도 타깃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한 두 번째 외국인에 의한 어퍼컷을 맞은 셈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6월 전저점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장중 3% 넘게 빠지면서 낙폭이 좀 커서 오늘 시장을 하락시키는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건설주도 오늘 전반적인 무더기 구조조정 악재가 나오면서 부진한데 IT는 삼성전자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2%대로 나왔지만 정작 중국 증시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모멘텀이 어딜 둘러봐도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견조해 보입니다. 오늘장 내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내일 독일의 헌재에서 ESM의 합헌 결정을 내려줄까요? 또한 스페인의 구제기금 규모 확정 등을 다루게 될 EU 재무장관 회담이 오늘 밤, 내일 밤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코스피는 1,830선, 1,800, 1,900 사이의 박스권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 초반엔 약세를 띠고 있지만 주 중반 이후에는 국내 증시 변화가 가능할지 주간 흐름도 전망 들어봅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엔 코스피 1,850선 재돌파는 언제쯤 될는지와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 외내 집중 매도로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향후 주가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주간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공약 종목, 오늘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주목하고 있는 대환유화로 설명 듣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오늘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이 나오실 텐데요. 어중간한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오히려 Q3 가능성을 더 멀게 하는 것인지, 이후 재무장관 회담보단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지 시장의 핵심 키 변수와 그에 맞는 대응법도 체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30선이고요. 삼성전자는 2.7% 넘게 빠집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실망감과 EU 재무장관 회담을 앞둔 경계감에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20포인트가량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19% 하락한 1,8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현재 2,700억 원이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기관이 그 뒤를 따라서 800억 원 정도의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는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전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재차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1% 하락한 496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맞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는 142억 원의 순매도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을 통해서는 187억 원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중 발표된 중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달러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후에 소폭 반등하면서 달러화에 하방 경직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90전 상승한 114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2.76% 급락하고 있습니다. 112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주 역시 부진한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각 1%씩 밀려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44% 하락하면서 3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 역시 1.32% 하락하면서 26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92%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68% 하락하면서 2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CJ홈쇼핑도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가 1.39%, 파라다이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M은 0.59% 하락하면서 5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와 CJ ENM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FA도 현재 2.26% 빠지면서 5만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과 건설주가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주가 현재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이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6% 밀려나면서 112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67%, 삼성 SDI와 LG디스플레이도 현재 각각 2%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내외 경기 부진 영향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번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주 구조조정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악화된 투자 심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건설은 5%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GS건설도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4% 가까이 밀려나면서 92,200원에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산업도 각각 3%씩 빠지고 있네요. 2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현대자동차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시면요. 상당수 완성차 및 주요 부품업체가 파업을 시작했거나 예고하고 있어서 현재 자동차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각각 1%씩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28%, 만도 역시 2.42% 하락하면서 1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가 장 초반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이상 급등을 연출한 상황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현재 보령 메디앙스가 1.81% 하락하고 있고요. 이주가 2.95%, 그리고 동양물산과 비트컴퓨터도 각각 3%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SK그룹주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4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주가에는 비교적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SK는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텔레콤 역시 3.54%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3.06%, SKCNC는 5.14%, SK증권은 1.25% 하락하면서 현재 1,18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NC소프트의 신작 블레이드앤소울이 PC방 점유율 20%를 넘어서면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현재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가량 밀려나면서 24만 4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지금까지 희망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의 낙폭은 2시 9분 지나면서 2.9% 이상으로 다시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800억 이상 현물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악화 우려도 우려지만 다시금 유럽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 유럽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 오늘은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문제, 리트머스지라고 불리는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금 7%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안드렐레가 나타났었지만 지금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스페인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7% 수준까지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국채도 지금 6%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 스페인과 관련된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ESM을 통해서 그 은행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그 ESM을 올해 7월부터 조기 출범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ESM의 성립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스페인에 대한 어떤 구제금융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ESM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90%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 국가별로 의회 비준을 득한 국가들은 현재 자본금 전체 한 4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체 지분의 한 27%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의 의회 비준이 독일에서의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는 것이 한 8분 능선 정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의회도 통과를 했지만은 지금 소수 정당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헌법 소원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지금 10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예상치는 아무래도 이전에 이미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대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ESM 조기 출범되면 7월 1일 날 출범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날짜가 넘었네요. 스페인의 은행 구제 기금 그 규모 자체를 얼마까지로 늘릴 것인지 정확히 그 중심에는 이제 스페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재무장관 회담 9일, 10일 양일간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이며 결론은 좀 매듭이 지어질까요?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단 오늘 밤부터 시작된 그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은 아무래도 정상회담에 합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재조정하는 문제, 유로그룹 위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또 조만간 출범할 유로 안정화기 ESM의 수장을 인선하는 그런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현대 시장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방안인데 일단은 회원국들 간에 조금 아직까지 현지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이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진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격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럽 지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가시적으로 추가적으로 감소시켜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장관 회담 자체가 증시에 강한 임팩트를 주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결과도 일단 위헌 소송 여부를 이제 헌재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다시 박스권입니다. 대장주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휘청이고 있고 화학주들은 기관 매수 좀 가는 것 같았지만 중국에서 뭔가 기다리는 카드를 결정적으로 빼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우선은 장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압력이 다소 강하게 작용하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어떤 ESM 관련 판결이 주중에 도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강한 매수세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강한 매수세를 형성하기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 중반까지는 적어도 지수 하단 과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일단 중국의 2분기라든가 아니면 5, 6월에 나왔을 5, 6월을 대상으로 하는 실물 지표들이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산업 생산이라든지 2분기 GDP 같은 것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에 중국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정부가 잇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 등 어쨌든 부진한 지표를 어느 정도 예상하게 만드는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모멘텀도 지금 당장 기대를 해보기는 다소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변동성 높은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아무래도 관심은 경기 민감 업종들보다는 이제 다소 제약이라든가 통신, 전기, 가스 같은 보다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 하단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예상은 어느 정도가 하단이십니까? 일단 저희 쪽에서는 1820포인트에서 1890포인트를 이번 새로 형성된 박스권의 상하단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20, 1920, 1820 지지력 확인 과정이 있겠군요.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결국 1800, 1900 사이 박스권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관건이다. 이런 의견 주신 오늘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후반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대를 좀 했었는데 고용지표마저 안 좋게 나오면서 ESM 정상회담 이전 주가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라 분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후반에 중국 지표도 있지만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역시 파생 쪽도 신경이 좀 쓰입니다.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유로 정상회담 이후에 특별한 어떤 시장의 호재가 조금씩 이어지는 분위기인데도 전혀 시장이 반응을 못하는 어떤 그 반응이 좀 차가운 되게 힘든 장세입니다. 특히 실물도 실물이겠지만은 주식 매매를 하는 입장 쪽에서 어떤 심리적으로도 계속 압박이 좀 크게 들어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힘든 장세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쪽에서 왜 호재가 나왔음에도 어떤 시장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냐에 대한 모습들은 일단 아직까지 어떤 그 대책들이나 회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추가로 어떤 앞으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미봉책 수준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 초에도 여러 가지 유럽 관련된 얘기들, 특히 재무장관 회담이라든가 특히 화요일 날 독일 쪽에서 나오는 ESM 관련된 합헌 여부들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 자체가 아직까지 어떤 시장 심리가 강해서 그래서 일단 모든 게 어떤 위험들이 일단 어느 정도 끝나고 바로 좀 어떤 해결을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가 어떤 시장에서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 쪽은 일단 현금 비중 늘리면서 그리고 특히 시장을 쫓아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좀 강한 어떤 중소형주가 어떤 해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떤 실적 시즌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종목 장세 성격으로도 움직이는 측면들 그리고 최근 어떤 되게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기업 쪽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비판들이 좀 높은 상황들이고요. 특히 올해 있을 그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일단 그 중소기업들과의 어떤 공생 관련된 전략들 이런 쪽이 어떤 대선 공약들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도 실적이나 좀 성장성 있어 보이는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 초점을 맞춰지는 게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일단 그 개별 종목 쪽으로도 계속 조금 신경을 써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수 자체로는 1800에서 1900 선박스권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어떤 그 위로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에서 아래로도 강하게 하락하기도 좀 힘든 어떤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 주가는 하락하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물론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매도 포지션에 대한 수익을 좀 확전시키려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일단 이런 모습들이 주가가 반등할 때 끌어올리는 어떤 선물 매수는 아니라는 점이 일단은 조금 좀 더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오늘 이번 주만 본다고 한다면은
주초반들 아직까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이제 유럽 관련된 얘기라든가 얘기를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주 초반 중심으로는 주 중반 정도 부분까지는 좀 이제 시장 흐름들이 좀 처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 중반 이후를 기대를 하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옵션 반기일보다 그때 이어질 어떤 그 국내 시장,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시장의 통화 정책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말이 많은 어떤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내수 침체를 한국은행 쪽에서 어떤 그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좀 짜나가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그 단기적으로 1800선 초반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맞춰보고 싶습니다. 네, 추세적 상승 때만 기다려서 매매하라는 법은 없겠죠. 박스권 나름 하단이라면 지금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아까 중소형 우량주에 관심을 좀 부탁해 주시기도 했지만 또 다른 시장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실적 호전주냐 낙폭 과대주냐의 논쟁인 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주는 최근에 보면 특히 IT차 대형주의 경우에는 수급이 좀 꼬여 있고 또 낙폭 과대주의 경우에는 예전 낙폭 과대주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올랐다는 그런 과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업종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 업종은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당장 IT와 자동차 쪽에서 수급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중장기적인 관점 쪽에서는 이 흐름 쪽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만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제 가치를 좀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지지권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10% 정도씩 그래서 IT 10%, 자동차 10% 정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어떤 낙폭 과대적인 측면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중심으로도 최근에 좀 많이 위축됐던 어떤 화학 제품들의 가격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를 조금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낙폭 과대를 좀 노릴 수 있는 관점들 쪽에서의 화학 쪽에서도 한 10% 정도 그리고 소재 관련 쪽에서는 10% 정도 흐름들을 좀 두면서 총 한 4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경기가 이제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물론 이제 각국 정부들 쪽에서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경기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거기다가 유동성을 추가로 또 공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동성 효과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한 40% 정도의 비중 쪽으로 시장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 업종까지 공개를 좀 받아봤는데 혹시나 하는 쪽에서도 역시 글로벌 경기의 어떤 부양에 좀 발을 맞추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빠지는 건설주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도 좋을런지와 아까 좀 좋게 보신다는 중소형주, 구체적으로 종목 공개도 가능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건설주 모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현대건설이 오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 올해 실적을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어떤 그 부실의 흐름들을 올해 다 털어내겠다라고 하는 회사 입장들이 좀 확인된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 자체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낮아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돼도 그 반면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해 부실을 다 털어내게 되면 내년의 실적 흐름들은 상당히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를 다시 반전의 신호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약한 모습들로 이어지게 되면 일단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해외발 모멘텀들 계속 확인되는 건설업종이라고 한다면 일단 지수와 비교를 해가보면서 어느 정도 단기와 과매도를 좀 노려볼 만한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의 모습들은 조금 더 어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측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최근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는 1, 4분기 실적 흐름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올 한 해에 대한 흐름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든가 JMT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1, 4분기 실적이 급증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흐름들 양호하게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서 흐름들 양호한 쪽으로 진행되는 옵트론텍이라든가 어떤 그런 종목들 쪽으로는 계속 관심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옵트론텍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IT 부품주는 괜찮은 거죠?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게 부품주는 단가 인하 압력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어떤 그 갤럭시 S3를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모습들이고, 거기서 이제 어떤 추가적인 반응들을 좀 본 다음에 어떤 단가에 대한 모습들을 맞춰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단가 인하 압력으로 부품주에 대한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떤 그 판매 추이나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IT 차는 수급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홀딩이었고 화학과 소재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대주전자재료와 옵트론텍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돔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코스피는 1850선을 이탈한 이후에 주말 동안 또 경기 우려가 불거지면서 1830선까지 오늘 밀리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오늘장 얘기해 주시죠. 네, 해외 증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우려감 때문에 밀리고 있는데 저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떤 돈의 어떤 게임에 의해서 이제 좀 약간 좀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유럽 경제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럼 3, 4월엔 좋았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 4월이나 지금이나 경기 나쁜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결과는 개파락 이후에 1850선 이탈한 상태로 현재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1850선 재돌파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는지 잠깐 설명드려보면요.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5월부터 7월까지 저점을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5월에 116만 5천 원이 이제 저점이었고요. 6월에는 112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특히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날짜로 112만 6천 원 이제 저점을 기록해 줬는데요. 자, 이와 비해서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은요, 5월에는 1779포인트, 그 다음에 6월에는 1776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 시간 현재 1833포인트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딱 보셔도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뭐가 비교가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장세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완전히 주도해서 이제 하락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 현재 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14% 하락이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08입니다. 코스닥은 뭐 0.50 하락도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삼성전자만 무려 마이너스 2.76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봄에 다소 과도하게 상승한 것이 삼성전자 원인이었다면 현재 그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도 삼성전자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현재 장세는 뭐 삼성전자가 완전히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결과는 뭐 좋지 못하지만 내일 이후로 삼성전자가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좀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1850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일단 오늘은 1830까지 밀렸기 때문에 주식 비중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자, 185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75, 전업 100이었었는데요. 185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지수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직장인 50, 전업 75 정도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뭐 1800선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비중을 줄이더라도 크게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은 강한 종목보다는 약한 종목을 먼저 매도하시는 게 이게 이제 정석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인들은 반대로 하거든요. 강한 거를 던지고 약한 거를 홀딩하는데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바로 주식 비중에 따른 중기 단기 구분인데요. 1850선 이상에서는 4분의 3이 중기 매매, 4분의 1이 단기 매매가 좋겠고요. 1850선 미만에서는 3분의 1을 중기 매매 하시고요. 3분의 1 정도 단기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50선을 중심으로 위쪽에서는 단기 매매를 좀 작게 하고
아래쪽에서는 좀 많이 하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주면 좋겠고요. 중기 매매는 코스피 우선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매매는 주로 코스닥 종목 위주로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이야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하고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증권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자 이런 측면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중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구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가 공략 업종과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업종은 코스피 전기전자를 해주시겠고요. 테마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정확하게 2주 전에 제가 추천했던 삼성전자 다시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2주 전에도 제가 삼성전자를 종가 매수하자 그랬는데 단기적으로 120만 원이 한번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액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종가의 그 시장가로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손절, 플러스 20% 목표가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서 11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아마도 110만 원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 타이밍에서 들어가면 큰 무리가 없겠고요. 어쨌든 2주 전에 추천했던 삼성전자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리니까 고액 투자자나 중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한번 꼭 좀 매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공략주로 삼성전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6월 26일 이후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한 3천억 정도 파는 날인데요. 주간 5% 수익 볼 수 있는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사면은 주간 한 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공략 종목. 오늘은 뭐 어떤 종목을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정유화학 업종 중에 대한유화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유화 현재는 지금 한 75,400원, 900원 오늘 올라서 1.21%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일 시장 하락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견조하게 방어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오늘 상대적인 어떤 강세라는 단어를 좀 얘기하기가 좀 어비성설이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5월, 6월 양 이틀간, 2달간 해서 3중 바닥형을 거의 한 6만 원 중반에서 가격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가격에 대한 하방 경쟁이 확보된 상태에서 일단은 뭐 진입할 가능성이 진입해도 무리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한 7만 5천 원 언더에서 매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는 단기적으로 한 8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8만 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 라인은 7만 2천 원입니다. 장대 양봉 나왔던 중간 길이만큼 한 7만 2천 원 라인대에서 손절 라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타켓 프라이스가 한 8만 9천 원, 9만 원 라인대까지 형성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실적 부진했던 이슈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쭉 우하향하는 그런 가격대에서 거의 한 6만 원까지 빠졌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상당히 30% 40%까지 상당히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2분기는 실적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되겠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 한 58%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실적에 대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3분기 되면서 수요가 좀 회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원재료 투입에 따른 마진 개선이 상당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지금 PER 개념으로도 따지면 한 거의 30배 육박을 해요. 근데 PBR 개념으로 따지면 0.6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볼 것이냐면 실적 EPS 개념으로 볼 것이냐 상당히 좀 시속 게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전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PBR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것 관점이고요. 그랬을 때는 생산 시설 확대에 따라 성장 모멘텀이 한 4분기서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좀 진행될 거로 보여지는데, 일단 장대 양봉이 저번 주 후반기부에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오늘은 다소 한 차례 좀 쉬고 있는 부분인데 2차적인 상승 랠리가 이번 주에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옵션 만기는 변수긴 한데요. 충분히 가격대는 한 8만 원 라인까지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7만 5천 원 언더에서 사자고 하셨는데 오늘 만약 윗꼬리 못 달고 7만 5천 원 안 오면 오늘은 그냥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종가 매수에도 좀 무리가 없지 않겠냐. 물론 오늘 해외 매수가 좀 약간 꺼림칙한데 그럴 때는 오늘 종가에 사고 싶은 뭐 수량이 한 100주다 그러면 50주 정도 종가에 사고 그다음에 내일 정도 시장 보면서 다시 50주 추가하는 오늘과 내일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오늘 시장 성격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내로 75,000원 안 온다고 또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종가의 한 절반 정도라도 물량을 잡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환유화가 오늘 5% 주간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2시 34분이고요. 외국인은 3,000원 가까이 매도, 코스피는 1,834선, 무엇보다 중요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112만 8천원, 2.8%, 9%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텐스탁에서 이정현 팀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실 미국 고용 얘기를 일부에서 많이 못했는데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의 증가폭이 8만 명 정도, QE3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또 안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냥 애매하다라는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비농업 고용 부문이 이제 전달보다 이제 3,000명 정도는 가량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보단 감소한 수치 보이면서 이제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요. 시장은 이 보고서가 아주 많이 악화돼서 이제 QE3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줘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운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어중간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QE3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약화시킨 건 맞는데요. 이 때문인지 지금 현지에서도 지금 QE3 시기가 왔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공방이 좀 팽팽하고, 그리고 또 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제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우려가 많은 관계로 지금 오늘 또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고 있고 또 국내 증시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이유를 전후로 해서 이제 1900선 위로는 당분간은 이제 좀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난달 말 이제 EU 정상회담에 이제 합의한 중에서 이제 보다 이제 단기적인 측면인 이제 ESM 활용 방안과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체화가 논의될 것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모아진 이제 EU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합의 강조 수준에서 이제 그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3분기 이제 중국 경제 이제 완만한 회복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도 잠깐 또 중국 쪽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지난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제 발표될 경제 지표의 이제 부진 가능성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모습이 이제 경기 둔화가 이제 지속이 되고 이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화 완화 기조가 지금 확대되고 있음을 이제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중국 통화 완화 기조 강화는 이제 2분기에 이제 GDP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거나 악화될 경우에 이제 내수 경기 부양과 함께 이제 확대 재정 정책과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힘입어서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잘 나오긴 했지만 정책 기조와 함께 수출 증가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중에서는 개선될 이제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2%대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부양카드는 더 쓸 여지가 커져서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GDP가 7%대까지 나오면 도대체 어떤 부양책이 나올까? 이미 금리 인하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지금 연속 지난달, 이번 달 한 거 아니에요. 지준율 인하보다 더 강력한 금리 인하를 연속해서 한 달 만에 연속해서 2번이나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카드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일단 금리 인하 정책은 이제 더 이상은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제 최고 중요한 이제 고용 문제가 되는데, 이제 지금 철강 사업에 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책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책, 또 지난번에 한번 철도 인프라에 대한 확대 정책으로도 시장이 큰 수혜를 누리기도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쪽에 이제 중국의 부양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본다. 결국 그러면 EU 재무장관 회담보다는 중국의 어떤 후반부에 나올 수 있는 통화 정책 완화에 더 주목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직까지는 1900선 이상을 넘기 위한 이제 강한 모멘텀이 이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에
이제 당분간은 또 실적 위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이제 IT나 이제 철강 금속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에 실적 턴어라운드와 또 상향 조정 등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쪽 분야에 이제 종목을 잘 찾으셔서 이제 단기 매매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얘기하니까 오늘 또 크게 빠지는 실적 사상 최대 실적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3% 가까이 내리거든요. 지난번 저점인 한 112만 원, 이 정도에서 사신 분들 113만 원. 지금 거의 수익을 파시지 않는 이상 보고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나름 큰맘 먹고 삼성전자 샀는데 무엇보다 외국인들은 사상 최대 실적의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매도한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얘기가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 조짐이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을 빼는 상황에서 일단 그래도 삼성전자의 이제 국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많이 더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흥국에다가 또 특별히 IT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차익 실현 성격이든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해 주신다면은? 예,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요. 네. 지금 오늘은 좀 낙폭이 크죠. 일단 낙폭이 큰데 솔직히 더 110만 원 선까지도 더 내일 중에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21선이 위치해 있는 120만 원 선까지는 이 주 내에 다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IT는 전기 전자 업종은 일단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QE3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비중을 높이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삼성전자 가지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언뜻 정리해보면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박스권 삼성전자 주가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아까 1900 당분간은 밑돌 것이다. 그렇게 전반적인 증시 전망은 해주시면서도 실적 개선주 위주로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네. 오늘 신규로 편입할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오늘 최근에 이제 각종 사고 영상이 촬영 장비 이제 블랙박스를 제작 업체인 이제 팅크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사고 현장이라든가 지금 범행 현장 증거 자료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팅크웨어는 이제 제가 그 국내 차량용 내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이제 국내 1위 제작 업체인데요. 일단 최근에는 이제 블랙박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이제 내비게이션 시장 정체를 이제 충분히 커버하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이제 시장 성장률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또한 이제 LTE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마케팅에 이제 LG U+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세하는 등 이제 통신사 선택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통신용 내비게이션이 이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멘텀이 이제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산차와 이제 외제차의 이제 동사의 이제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2분기에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증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통신용 내비게이션 등의 이제 매출은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실적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차트 보고 넘어가시면요. 네. 일단 121선 지금 안착한 상태죠. 그리고 61선을 제외한 이제 이평선이 수렴한 상태입니다. 이제 최근 이제 3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이제 수렴한 이제 이평선 위로 주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61선이 위치한 이제 2만 원 선은 이제 1차 목표가로 보고 이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켜본 후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23,000원 부근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팅크웨어 지금 바로 매수 들어가셔도 무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 61선까지 1차 목표가 손절 가격을 굳이 제시를 해 주신다면요? 예, 손절 가격은 지금 현재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게 17,000원 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추세가 무너질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그래도 적어도 지금
상당히 말아 올리는 그 각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 2만 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진행 좋네요. 2.7% 오르고 있는 팅코웨어 오늘 종가 매수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정인 팀장님이 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자, 기존 포트는 이러했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팅코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SK 하이닉스와 CJ CGV 정도만 포트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누적 수익률 보면 네,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한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CJ CGV는 아직 수익 중이 아닙니다. CJ CGV는 뭐 영화 상영 전 10분 그때 뭐 광고를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때문에 좀 주가에 타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급하게 AS 쪽지로 팔라고 하셨던 NC소프트 AS 좀 먼저 들어볼까. 오늘 또 추가 5%가 더 빠지네요. 예, NC소프트 제가 더 보유하고 있을까도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러드 앤 소울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요. 이 이유가 일단 상용화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반감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경쟁사였던 이제 와우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이제 또 더욱더 이제 경쟁력을 잃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 사인은 그래서 미리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솔직히 앞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예, 오늘이라도 빨리 매도하시고 일단 추이를 다시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정인 팀장님이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급하게 AS 쪽지를 통해서 또 미리 팔라고 언급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진짜 잘 잘라주셨네요. 나머지 두 종목도 예, 봐주시죠. 일단 SK 하이닉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지금 실적 개선폭 개선폭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품 가성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고요. 일단 낸드 메모리 매출 비중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모멘텀 유효합니다. 게다가 또 2분기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뭐 이로써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이제 21선 위에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보유하셔도 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CGV는 어때요? 사실 실적은 그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는 별로여서요. 예, 지금 흥행몰이 중인 이제 영화가 많습니다.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요. 뭐 하지만 지금 영화 관람객 수와 이제 주가 이제 기대 못 미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이 다크나이트 라이즈도 이제 해외 호평 속에서 이제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 홀딩해 보시고요. 일주일간 더 홀딩해 보시고 이제 다음 주를 지켜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모두 다 홀딩.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완성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텐스탁 이정희 팀장님의 완성본이에요. SK 하이닉스, CJ CGV 오늘 신규로 연두색 보이시죠? 팅코웨어가 20%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금은 자연스럽게 줄고요. 자, 블랙박스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팅코웨어. 오늘 종가에 매수하자고 하셨고 1차로는 61선인 2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CJ CGV는 아직 수익권은 아니지만 홀딩 의견을 SK 하이닉스는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역시 홀딩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1830선 정도의 종가가 예상되네요. 외국인도 많이 팔고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